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오늘 영상은 책 소개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도된 건 아니고 원래 이번 주 초부터 하나 책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대본을 한참 쓰고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되는데도 이게 좀처럼 안 써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썼던 걸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영상을 그럼 다른 책 소개를 해야지 하고서 한 2권 정도를 준비를 하다가 다 엎어졌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영상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뭐 좀 오늘은 편하게 한 주 가보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몇 개를 대답하는 그런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좀 많이 보는 것도 아니죠.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 한 달에 10권, 20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최근 한 1년 정도는 평균 한 달에 한 10권 안팎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많긴 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 1년에 한 6권 정도 본다니까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제가 책 많이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속독으로 책을 막 빠르게 보는 편도 아니고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책 한 번 잡으면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 들고 있는 쪽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책을 보는 권수를 늘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책 읽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래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것들보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책 읽는 시간을 좀 일부러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들고 있으니까 책 보는 시간이 기니까 책 많이 보는 거라는 거죠. 너무 단순한가요? 얘기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권수를 늘리나 책 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 일단은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제가 몇 번인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책 읽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일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처럼, 밥 먹는 시간 정해두는 것처럼 책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기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 그냥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근데 밥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간이 됐으니까 입맛 없어도 그냥 한술 뜨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책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책 볼 마음이 잘 안 들 때도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다른 일들도 있고 한데 책 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그래? 오늘 몇 장이라도 몇 페이지라도 좀 넘겨볼까 하고서 책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 보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제 책상에는 늘 이 독서대에 보는 책이 펴있기 때문에 일단 앉으면 자연스럽게 그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시간에 일을 좀 마무리하고 책을 한 권 들고 침대로 가죠. 물론 침대로 가가지고 휴대폰 게임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영상 찾아볼 때도 있는데 일단 책을 한 권 들고 침대로 갑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그 스탠드 등을 켜놓고서 책을 펴놓다가 읽다가 졸리면 불 끄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디 이동할 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짜투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짜투리 시간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데 특히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어지간하면 지하철로 갈 수 있으면 지하철로 갑니다. 버스로 갈 수 있어도 지하철로 일부러 돌아가는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지하철을 타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좀 많이 흔들려서 최근에는 도로 포장이 좀 잘 된 데를 달리는 버스는 그래도 좀 덜 흔들리면서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서울 시내가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다니게 되지 않더라고요. 늘 어딘가 공사에 있고 땜빵돼 있고 그래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커브 들고 그러다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눈도 아프고 어지러워가지고 지하철 탈 때는 책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어디 나갈 때는 반드시 책을 한 권 들고 다닙니다. 우리
작년 굿즈였죠. 우리 북커버 여기에다가 이제 책 한 권 껴서 이제 그렇게 갖고 다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책을 들고 다녀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시간에 책을 펴서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책 보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읽는 것. 그렇게만 확보를 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요새는 많이들 지하철 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무슨 영상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책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적어도 30분은 최소한 책 보는 시간 30분은 확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나 뭐 그럴 때 충분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책 읽는 시간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면 처음에는 뭐 책 읽는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를 떠나서 일단 시간이 많이 확보되면 책 앞에 많이 앉으면 앉을수록 책 읽는 권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받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잘 읽는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게 조금 또 뭐 정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책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읽고 나서 잊어버리고 넘기는 게 아니고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읽어내는 것, 이걸 책을 잘 읽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우선 목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목차를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이 게임의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적들이 튀어나오는지, 그 보스는 어떤 모양인지, 뭐 그것들을 미리 파악하면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준비하고 전술을 운영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뭐 그런 게임을 하고 있진 않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이 적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얘를 어떻게 내가 상대를 해야 될지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책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중요한 문장, 중요한 대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자기 책이랑 밑줄 그으셔도 되는데 빌린 책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도서관 자주 이용하는데 가끔 이렇게 막 자기 책처럼 막 밑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대지를 잘 체크해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책들은 보통 어떤 글이 한 장이 있으면 그 장의 맨 처음이나 맨 끝에 그 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구성하는 여러 작은 절들 또는 그 안에 있는 문단들 보면은 가장 첫 문장이 대부분 주제예요.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 나머지는 그걸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시고 이 단에 또는 이 장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하는 건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뭐 포스트잇을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표시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이 문장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밑줄을 그으시든지 표시를 하시는 거죠. 한 장 같은 경우 보통의 책들은 뭐 그렇게 뭐 한 장에 한 10개 문장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쭉 모아놓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서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그 책의 전체적인 대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리뷰 쓰는 것과 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뭐 거기에 관한 감상이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생각들,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좀 해보면서 읽는 거, 이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게 책 전체가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책을 갖고 이야기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직접 뭐 독서 모임을 하시면서 만날 사람을 만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직접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어딘가 공개하라고 저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올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제가 대답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들었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얘기는 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뭐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어느 정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책의 전체 주제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작업들, 그런 설명들이 학술서적 내지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밑줄 그으셔야 되고 따로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이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무슨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럴 때면 그렇게 일일이 노트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귀찮고 힘들 수도 있죠. 그냥 나 이거 한번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 넘길 책인데, 근데 그럴 때도 이거 전체를 잘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면 그게 탁 그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아, 이런 책은 이렇게 읽어나가야겠구나. 이게 감이 탁 오는 거죠. 책 읽는데 무슨 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런 감이 탁 생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렇게 책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책을 계속 선택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많이들 쉽지 않잖아요. 책을 의무감으로 읽으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이 독서, 이 읽는 행위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그걸 이제 좋아서 하게 되는 때가 탁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책이 막 좋아지고 막 달달달 뭔가 내용이 외워지고 딱 그냥 보면 위에 쭉 내용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제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질문하신 분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누군가 사랑하는 거랑 연애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첫눈에 반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만나보면서 점차적으로 좋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책 읽는 게, 잘 읽는 거는 이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쭉 읽다 보면 이거 좋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어느 정도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10권, 20권 갖고 되지는 않겠죠. 좀 부지런히 일부러 좀 처음에 그때까지는 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리뷰를 1000권을 넘게, 1000개를 넘게 쓰게 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제 리뷰를 제가 읽은 것마다 쭉 써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이 책에 읽고 나서 제 감상은 어떤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올린 게 지금 뭐 1000편이 이제 훨씬 넘었고 1100개 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리뷰를 1000개씩 썼느냐? 요거 썸네일을 써야겠다. 이거 괜찮겠다. 좀 사람들 어그로 끌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1000편 넘는 리뷰를 쓰게 됐느냐? 뭐 비결이 있겠습니까? 계속 앉아서 책 보고 그 책 읽은 걸 누군가랑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리뷰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뭐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숙제, 과제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읽은 책에 관한 감상을 남겼던 게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읽은 책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쓰죠. 뭐 누구를 보여주려고 쓴 건 아니고 그때는 뭐 어디다가 올렸던 거 올렸었나? 싸이월드? 여러분 싸이월드 아십니까? 옛날 사람이죠. 아마 거기에 싸이월드에 그 리뷰 썼던 것들 쭉 올렸던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냥 그렇게 올려놓으면서 뭐 즐거워했던 거죠. 또 책 리뷰, 영화 리뷰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싸이월드 할 때는 영화 리뷰 한참 올렸더니 싸이월드에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공감대가 이제 2000년대생들은 잘 모를 텐데 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 클럽 중에 싸이월드에서 운영하는 비밀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회원 수가 한 10명 안팎이었던 것 같고
그 운영자가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되면 그건 뭐 하는 클럽이냐면 무슨 영화 시사회에 나오면은 보러 가실래요? 거기다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 신청하는 게 아까 그 신청해가지고 몇 명 중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시간 되시는 분들 손 들면 무조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올라왔던 영화, 올라왔던 시사회를 내가 원한다면 무조건 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비밀 클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하필이면 제가 그때 군대에 가 있을 때였어요. 강원도 화천에서. 근데 시사회는 대체로 서울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가 거의 없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이제 싸이월드가 얼마 후에 이제 좀 흐지부지해지고 뭐 안타깝게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데 아무튼 리뷰를 막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최근에도 뭐 리뷰 쓰면 얼마 전에도 출판사에서 이거 책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책 보내주셨는데 뭐 이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리뷰를 쓰고 어딘가에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즐거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편, 두 편 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개가 되는 거죠. 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1000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에 100권씩 본 게 제가 작년에 그렇게 보고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1년에 100권씩 읽고 그렇게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1년에 한 60권씩 리뷰를 써도 1000개를 쓰려면은 16년, 17년?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비즈니스 제이나 뭐 같이 뭔가 해보실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이렇게 한 편 한 편 계속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1000편을 목표로 하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고요. 뭐 대단한 게 없네요. 말하고 나니까. 뭐 1000편에 대한 뭔가 대단한 소개, 어떻게 비결 뭐 이런 게 있느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도로 쓰기 시작을 했고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책 읽고 나면 뭐 의무적으로 하나씩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저에게 부과한 의무는 아니고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이 책도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올려놓으면 댓글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뭐 댓글은 남기지 않더라도 제가 남겨놓은 리뷰를 보고 또 소감이나 평가를 보고서 어떤 주제나 어떤 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유익을 얻었다면 뭐 그것도 기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전 제가 읽은 걸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성격인 거죠. 제가 읽고 본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 이게 또 직접 보고서 이야기하는 건 잘 못하는데 이렇게 글로 하는 거는 뭐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격 때문에 1000편을 썼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쓰시다 보면 그렇게 리뷰를 하나하나 쓰시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올 겁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나의 어떤 동기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쓰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들 책을 잘 읽게도 되고 책을 많이 읽게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다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시간을 많이 둬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리뷰를 쓰는 거고 자꾸 그렇게 리뷰 쓰다 보면은 책 전체 구조도 파악되고 책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책을 잘 읽게도 되는 거죠. 책을 잘 읽게 되면 책 읽는 게 재밌어지니까 또 책 보고 또 쓰고 점점 더 좋아지고 뭐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 읽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책 한 권을 사세요. 책 한 권을 사세요. 그리고 들고 다니세요, 자주.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던 두 페이지를 읽던 어딜 나가실 때 꼭 들고 다니시고 들어오시면 잘 보이는 데가 책을 펴놓으시는 게 좋죠. 독서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들. 저도 알라딘에서 나온 이렇게 뭐 높이 조절 독서대 뭐 그런 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늘 펴놓고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뭘 좀 두서가 없긴 한데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내가 책 얼마 읽었는지 표시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쯤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다이어리에다가 매일 얼마큼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웃기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을. 집에 있는 책을 다 봐가지고 읽을 책이 없는데 성경책이 아직 안 읽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놈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읽었던 페이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는 것, 그 전체, 요새는 그런 것들 옛날도 많이 있었죠? 그 성경 읽기 표라고 해서 이렇게 읽은 책 색칠하거나 이렇게 지워가면서 쭉 읽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도움 되죠. 가까운 데 붙여놓거나 성경책 껴놓고서 오늘 얼마 읽었는지, 그 전체에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두서없는 내용으로 한 회 떼어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좋은 책 소개를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괜찮아가지고 이 책 소개 영상 한번 또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저한테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는 것들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모아가지고 대답해 드린 영상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한 회 날림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이런 영상 찍고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민망합니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들 앞에 올려놓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어가시면서 주무실 때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연속 재생 이렇게 그런 책방 그런 것들 해놓으시면 자면서도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